저희는 기본 작업 3에서 조건부 서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셀에만 셀 서식을 적용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4에서부터 H18 영역의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함수는 left 함수를 사용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래요. 네, 수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셀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있죠. 학번이 뭐예요?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거. 그쵸?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데 학번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걸 안 해놨네요. 자, 학번을 보시면은 학번에 해당되는 여기 셀 있잖아요. 이렇게 A4에서부터 A11셀까지가 학번에 해당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 앞자리 앞에 있는 네 자리를 2019년도인지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학번에는 총 9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9자리를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4개의 자리만 비교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left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left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left 함수는 인수가 텍스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수로는 자릿수가 들어옵니다. 텍스트 왼쪽에서 자릿수만큼 뽑아오는 거죠. 반환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A4셀인 텍스트 학번에서 왼쪽에서 네 자리를 가지고 오면은 이 A4셀의 학번 왼쪽에 있는 거 2021년을 가져오겠죠. 2021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2019와 같은지 비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우리도 조건부 서식에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거에 대한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뜯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먼저 여기에 그 수식에 들어가는 종류가 있습니다. 수식에는 이런 산술 연산자가 있죠.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거듭 제곱과 퍼센트율로 나오는 이 산술 연산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 10 나누기 2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산술 연산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연산자가 있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 이런 식의 요거 부등호 기호 다 아시죠? 부등호 기호를 이용해서 한 게 바로 비교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 비교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서로 비교해요. 부등호에 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결과를 false 또는 true라고 이렇게 결과를 반환합니다. 아셨죠? 네, 비교 연산자는 늘 항상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세 번째, 텍스트 연결 연산자가 있어요. 네, %라고 하는데요. 이 % 요거는 여러의 값을 연결합니다. 문자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수도 있고 문자와 셀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문자와 함수를 아니면 셀과 함수를 이거를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을 연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컴퓨터 문자와 문자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또는 상수와 그리고 문자를 연결하는 %,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산술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와 그리고는 앰퍼센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요 여기에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왔어요. A1에서부터 해가지고 100이 있는 이 숫자에서 이 B 다섯 번째 있는 이 숫자를 빼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구성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수식을 하실 때는 늘 항상 등호 표시를 하셔야 수식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100 더하고 93을 뺀 이런 결과가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숫자가 바뀌었어요. 숫자가 바뀌면 여기다가 다시 110을, 120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죠. 그렇죠? 맞나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숫자가 계속 바뀔 때마다 계속 다시 또 뭐래요? 다시 또 입력해야 되니 그런 비효율적인 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죠. A1, A2, A3를 모두 더해서 이걸 빼줘요. 이렇게 셀에 있는 주소값을 넣어주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셀 참조라고 합니다. 셀 참조는 셀 주소값을 사용해 가지고요. 셀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다 변해도 그대로 수식은 그냥 진행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게 바로 수식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숫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는 범위를 이 부분, A열에 있는 이 부분을 모두 다 더하고 그리고 B열에 있는 모든 이 셀들을 다 한번 빼볼 거예요. 지금은 행이 2개지만 제가 20행, 30행 이렇게 했다 했을 때 모두 다 셀을 다 전부 다 A1, A2, A3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함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함수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다 요걸 따져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하고 그리고 B열에 있는 거를 모두 다 더해서 빼줘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요. 이 sum 함수라는 거는 A1에서부터 A5셀까지 모두 다 더해주고 그리고는 B1에서부터 B5셀까지 모두 다 더한 거를 빼줘라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저 함수를 잘 읽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함수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얘도 마찬가지 등호가 있고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 있고요. 함수의 이름에는 이런 인수가 있습니다. 네, 함수 안에 가로 안에 인수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인수에는 이렇게 셀로 참조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숫자 또는 함수로도 네, 어떤 것이 다 우리 4가지의 텍스트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데이터 종류 있잖아요. 다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문자, 숫자 또는 날짜 뭐 이런 것들 시간. 자,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또 쉼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수가 여기에 1개만 들어와 있어요. 어떤 거는 인수가 2개, 3개, 4개 이런 것도 더 나올 수 있는데 그 인수를 구분하는 거는 쉼표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연산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런 함수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잘 읽을 수 있어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수를 조건부 서식에도 갈 거고요. 그리고는 또 뭐 계산 작업에도 계속 쓰일 거니까 저 함수를 익히셔야겠죠. 자, 지금은 제가 조건부 서식에 필요한 함수랑 이런 연산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셀을 참조한다고 했는데요. 셀을 참조하는 데는 방법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습니다. 자, 상대 참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 참조는요, 수식이 복사되는 위치에 따라서 참조하는 행과 열이 상대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그 셀 복사할 때 여기 끝에다가 요 끝에다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셀 포인트 바뀌었을 때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우리 셀을 복사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셀 복사하실 때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도 수식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수식은 A2와 B2를 곱해라 라는 거예요. 요 데이터들을 곱해가지고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 밑에도 그렇게 하고 싶고 요 밑에도 똑같이 여기 있는 거 곱해서 여기다가 나타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셀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셀 채우기 하시면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거를 한번 자세히 봐달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가 A2셀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A3셀, 여기는 A4셀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는 B2셀, B3, 4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셀을 가지고 이렇게 셀을 복사했더니 셀 참조하는 요 행이 어떻게 해요? 변형이 됐죠. 네, 변형이 됐죠. 알아서 이렇게 뭐가 됐나요? 상대적으로 행과 열이 상대적으로 변경이 된 거죠. 여기에 맞게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로 상대 참조가 되겠습니다. 상대 참조할 때는 이렇게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되는 셀을 복사하면서 수식까지 같이 복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 참조 한번 알아볼게요. 절대 참조는 참조하는 행과 열이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 행과 열 앞에 달라기오가 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한번 수식을 요거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은 A 두 번째 있는 셀과 B 두 번째 있는 셀을 곱합니다. 즉 원금과 이유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값이 되겠어요. 자, 보면은 A1, A 두 번째, A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원금이 계속 변하죠. 그런데 이율은 변하지 않아요. 즉 원금이 변화하지만 이율은 고정인 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원금은 변하는 그 셀을 참조하는 부분이 A 두 번째 가지고 A 세 번째, A 네 번째 해서 상대적으로 변하지만 이율은 고정이게 되도록 이렇게 행과 열에 달라기오가 붙어서 고정을 시켜놓는 달라기오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참조가 되겠죠. 절대 참조도 이렇게 보면은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 복잡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혼합 참조가 되겠습니다. 혼합 참조는 참조하는 행과 열 중에서 한쪽만 달러 기호가 붙어요. 한쪽만 고정시켜 놓겠다는 거죠. 한쪽이 뭐예요? 열을 또는 행을 고정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데이터의 곱씨예요. A 두 번째와 B 첫 번째 셀들을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밑에도 또 이렇게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우리 셀 데이터 가지고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수식을 복사할 수 있죠. 자, 복사하면은 좀 이상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 여기에서 이 셀들을 여기 있는 요 셀들을 복사하려고 했더니 이 B1이 B2로 B2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B가 이렇게 뭐예요? 변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곱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을 고정을 시킵니다. 행이 뭐예요? 여기요. 일행을 고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달러가 붙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한쪽에만 고정. 그럼 왜 B는 고정시키지 않을까요? 여기도 복사할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요? B가 C로 참조해 줘야 되고 C가 D로 참조해 줘야 되니 요 B는 고정시키지 않는 거죠. 상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지금 처음 하신 분은 이거 완전히 헷갈립니다. 그러니 요거를 복습하시고 공부해 오셔야 합니다. 혼합 참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셀을요 다시 또 여기도 채워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여기도 채워줘야 하니 이 부분도 이렇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A 두 번째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지금 왼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했으니까 왼쪽으로 해서 셀이 어떻게 해요? 참조하는 열이 자꾸만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이 어디 가요? 여기가 계속 고정시켜 줘야 되잖아요. 즉 열을 고정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A 열을 고정시키게 만들도록 달러 A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잡하게 되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행을 고정시키고요.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갈 거다. 그러면 열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네, 공식이에요. 그냥 공식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참조하고 싶으면 어디요? 행 고정. 아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열 고정 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뭐가 이렇게 복잡해서 내가 어려워요 하시면은 저런 식으로 외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혼합 참조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자, 참조의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1 셀은 상대 참조가 이렇게 달러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거 요거는 상대 참조죠. 근데 이 상대 참조를 변경하는 방법은 F4키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직접 내가 여기다가 달러 기호를 붙일 수도 있지만 F4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를 F4키 한 번 누르면은 이게 절대 참조로 바뀌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행으로 절대 참조가 하나 붙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열로 이렇게 바뀝니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절대 참조, 그 다음에 행, 열로 해가지고 달러가 붙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F4키 누르면은 다시 상대 참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로테이션 돼요. 네,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F4 계속 누르면.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조건부 서식이 어떤 서식으로 수식을 이용하는 그 방법, 어떻게 이 원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저희 10분간 쉬고 조건부 서식을 본격적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